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이자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시댁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시댁과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꽤나 계시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네요.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집인지 사무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저는 따로 사무실을 구해서 일을 하고 들어오기로 하였죠. 사무실을 구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밥을 해먹을 것도 아니니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자주 다니던 식당이었죠. 그 식당을 좋아했던 저 때문에 사무실을 함께 쓰는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매일 그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방문해서 먹다 보니 음식점 사장님이 제 얼굴을 알아보셨죠. 아이고, 아가씨 맞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이제는 아가씨 언제 오나 내가 기다린다니까. 정말요? 이거 괜히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자주 와서 그런가 기억하시네요. 아유,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잖아요. 우리 집 단골인데 꼭 기억해야죠. 이렇게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내가 아가씨는 특별히 서비스도 많이 챙겨줄게요. 단골로 시작된 음식점 사장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돈독해졌습니다. 사무실로 일을 하러 가는 평일에는 매일 가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어쩐 일로 손님이 적당하여 한가로우셨는지 제 앞에 앉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다른 친구들이 사무실로 일을 하러 오지 않아서 저 혼자 털레털레 식당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걸어오는 사장님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유, 오늘은 웬일로 혼자 왔어요? 아유, 잘 됐네. 아이, 자, 여기 서비스. 이것도 좀 먹어요. 아가씨, 이거 좋아하잖아. 와, 또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도 혼자 와야겠는데요. 그나저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유, 감사는 뭘, 우리 사이에. 이렇게 다른 곳 가지 않고 우리 집 음식 좋아해주는 단골인데 내가 이 정도 하나 못할까봐? 부담 갖지 말고 들어요. 그런데 아가씨, 여기 근처 회사 다니나 봐. 이렇게나 자주 오는 거 보면 일부러 멀리서 오는 건 아닐 테고. 아, 저 여기 앞에 사무실이 있어서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여기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제가 이 근처 음식점은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맨날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하셔서 이제 다른 곳은 못 간다니까요. 사장님 음식에 완전 중독된 거 있죠?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나 몰라. 내가 앞으로 우리 단골 아가씨 더 살뜰히 챙겨줘야겠어. 그런데 그나저나 아가씨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남자친구는 무슨요. 없어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하고 지냈나 봐요.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느라 남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던 거 있죠? 주변에서 소개해준다고 해도 워낙 일도 많고 바쁘니까 다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왜요? 어머, 정말? 남자친구 없어? 아유, 세상에나 대한민국 남자들 다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아이고, 잘 됐네. 아니, 내가 이렇게 우리 아가씨를 자주 보니까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워낙 착하고 예쁘니까 남자친구가 있겠거니 싶었거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남자친구가 없다 그러고.
그러면 저기 혹시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내가 보기에는 둘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사장님 아드님이요? 아, 밥 먹다 갑작스러운 소개 제안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남자 만날 생각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어찌 거절해야 하나 난감했어요. 거기다 어른이 이렇게 관심을 더 주시며 하신 말씀이니 참 곤란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저는 아휴, 그래, 예의상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럴게요. 한번 만나볼게요. 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시간 내보겠습니다. 괜히 긴장되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순식간에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신나하시면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사장님은 조만간 일정을 잡아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장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말끔하고 괜찮았거든요. 우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며 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처음 만나서 말 잘 통하기 쉽지 않은데 실은 어머니가 하도 만나보라고 하셔서 그냥 어머니 뜻 맞춰드리려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첫인상도 좋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저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전 앞으로 더 만나보고 싶어요. 저랑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도 갑자기 소개받은 자리라 기대하지 않고 나왔어요. 워낙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다 보니 아주머니 제안 거절하기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나와보니까 제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대화도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첫 만남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 둘은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어디 놀러 구경도 가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린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사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음식점 사장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식사하러 온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둘이 연애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되어 가나? 시간 참 빨라. 그러게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반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그나저나 그럼 둘이 결혼은 언제 하게? 따로 생각해둔 시기가 있어? 이거 뭐 날이라도 받아야 하나? 결혼이요? 결혼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아직 서로 결혼에 관해서는 이야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결혼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제 만난 지 고작 반년 정도라서 그저 연애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요? 혹시 결혼 빨리 하셨으면 하시나 봐요.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는 그걸 말이라고 묻는 거니? 나야 당연히 너희가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지. 우리 아들 나이도 적지 않고 말이야. 하루빨리 며느리 봐서 안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부모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러시긴 하겠네요. 그런데 아직 전 생각이 없어서 아직은 연애하고 있는 정도라서요. 둘 다 일하기에 한창인 나이기도 하고. 누가 그거를 몰라서 물어? 그건 알지만 그래도 둘 나이 무시 못하지. 여자나 남자나 혼기가 어느 정도 차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아이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아무튼 둘이 생각 좀 해봐. 우리 아들은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결혼 언제 할 거냐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됐죠. 그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와 이야기 나누던 중 남자친구도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늦출 필요 없이 얼른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고요. 저도 많이 고민했고 부모님과 상의 끝에 결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양쪽 집안을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저는 결혼해서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반가운 듯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아이, 넌 너무 잘 왔다. 안 그래도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여기 지금 사람들 만나서 정신 없으니까 저기 그릇 좀 치워주고 여기 좀 닦아줘. 네? 제가요? 어머니, 저도 일하다가 밥 먹으러 왔는데 일 처리할 것도 있어서 밥 먹고 바로 들어가야 해요. 아이고, 오래 안 걸려. 그냥 이거 후딱 치우고 조금 도와줬다가 먹고 들어가면 되잖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 정리 좀 도와줘. 결혼 후 주변 음식점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어머님 음식점으로 많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만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장사하셨거든요. 그런 탓에 음식점은 정신없는 정도로 바빠졌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일하다 중간에 점심 식사하러 온 며느리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한두 번 도와드릴 수 있다고 쳐도 점심을 먹으러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걸 시키시니 참 난감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문까지 대신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점점 다른 곳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이걸 눈치채셨는지 어머니께서는 제게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예, 아가. 너 요즘 다른 곳에서 점심 먹니? 아, 네. 사무실 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임신했는데 입덧 때문에 좀 힘들어해서요. 다들 그 친구 먹고 싶어하는 메뉴로 맞춰주다 보니 여기저기서 먹고 있어요. 뭐 그런 거면 됐고. 난 또 네가 요즘 통 보이질 않아서 일부러 우리 식당 피하는 건가 싶었지. 와서 일 도와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했다. 아이, 혹시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렇지? 아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식당이 좀 바빠졌잖아. 그래서 점심때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일손이 하나 느니까 좋았는데 아쉽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회생활 하는데 어쩌겠어. 네, 그렇죠. 저도 가끔 시간 되면 가서 좀 도울게요. 엄마, 그걸 왜 이 사람한테 그래? 중간에 일하다 나와서 밥 먹는 건데 이 사람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사람들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이 사람만 혼자서 따로 먹는 것도 이상하잖아. 얘 봐. 누가 보면 내가 네 와이프 부려먹는 줄 알겠다? 응? 아이고, 그거 좀 도와주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별일도 아니구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어머니. 됐어, 됐다. 뭘 우물쭈물하고 있어. 네 표정 보니까 너도 도와주기 싫은 모양이네. 나는 여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며느리 참 착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착각한 모양이구나. 됐어, 그럼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제 표정을 본 뒤 기분이 상하셨는지 한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삐지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의 기분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하나 고민했는데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아서 풀리실 거라고 절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대놓고 찍혔는데 맘 편히 발 뻗고 지낼 수 없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어머님을 도와드리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바로 다름 아닌 남편의 누나인 신우가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뭐야? 올케 왔네? 일도 바쁜 사람이 어떻게 짬을 내서 왔어? 뻔히 다 알면서 웬일은 무슨. 내가 여기 왜 왔겠어? 엄마가 사람 많아서 바빠 죽겠다고 곡소리를 내시는데 도와드리러 와야지. 올케가 쌩 하고 도와주지 않으니 나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어? 형님, 그런 게 아니고요. 형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도와줄 거 아니면 알아서 밥 먹고 가. 그놈의 사회생활인지 뭔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있었던 일을 어머님께서 형님에게 다 전하셨는지 절 보는 형님의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마음은 더욱 편하지 않았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도 신경 쓰여 하는 듯 했어요. 하여간 엄마가 누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 자기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좀 별것도 아닌 일에 잘 삐치시고 그래. 응? 자기가 이해해. 그리고 누나도 한성격 하는 사람이라 아마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할 수도 있어. 아휴, 자기가 힘들겠지만 나중에 잠깐이라도 식당 일 도와드리면 좀 풀리시지 않을까? 그렇다고 자기도 힘든데 매일 가서 일 도와드리지 말고 그냥 도와드리는 척만 좀 하고 나와. 시간 지나면 알아서 풀리실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뒤로 시간 날 때마다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쁜데 뭐하러 도와주냐며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며 달갑지 않아 하셨지만 꿋꿋하게 틈틈이 일손을 덜어드리니 조금씩 어머님의 마음은 누그러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전처럼 평화가 찾아온 듯 했어요. 비록 편히 쉬지도 못하고 중간중간 가서 가게 일을 도우며 제 휴식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지만 그것을 대가로 평화를 지킬 수 있어서 저는 나름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늘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 똑같이 점심시간이 되어 어머님 식당으로 갔고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더니 정리하지 말고 밥을 먹으라며 차려주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밥은 왜요? 저 좀 이따가 먹어도 돼요. 손님도 많은데 저 정말 괜찮아요. 아이고,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넌 밥이나 먹어.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손님들 상대 못하겠어? 배고프지? 얼른 밥 챙겨 먹어. 점심시간 때 제가 가면 왜 이제 왔냐며 어서 와서 일 좀 도우라고 좋아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빙의하신 듯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셔서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건지 가지 않고 제 앞에 앉아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앞에서 밥 먹는 모습을 대놓고 보고 계시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응? 왜? 내가 우리 며느리 밥 먹는 것도 못 보니? 너무 잘 먹길래 본 거야. 그게 아니라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듯 쳐다보시길래요. 혹시 저한테 뭐 부탁하실 게 있으신가 해서요. 부탁은 무슨? 내가 그렇게 보고 있었니?
아이고, 밥 먹는데 불편하게 내가 너무 빤히 쳐다봤지. 아유, 미안해. 내가 이렇다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대로 티가 다 나나 봐. 네 말처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긴 한데 별건 아니고 뭐 좀 물어보려고. 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그게 말이다. 너희 부부 말이야. 아직 소식 없니? 네? 소식이요? 어떤 소식 말씀하시는 것인지. 뭐긴 뭐겠어. 임신 말이야. 너희 아직 아이 소식 없는 거지? 네, 아직 아이 소식은 없어요. 아이고, 결혼한 지 꽤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애가 생겨야 하는 건데. 그러면 말이다. 너희 혹시 아이 갖기 싫어서 피임하고 그러니? 네, 아무래도 조심하고 있어요. 아직 2세 계획 세우지 않기도 했고, 돈 좀 더 모아서 차츰 가질 계획이고요. 아이 생기면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아이 낳아서 키울 때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해주고 싶어서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이래서 요즘 문제라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얼른 임신해서 아이 가질 생각을 해야지. 돈 모아서 애 낳을 생각하다 평생 못 놓아요. 아주 천하태평이야 글쎄.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보고 사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니? 내 나이도 손자 볼 나이인데 언제까지 너희들 소식 기다려야 하니? 처음에는 부담될까봐 말도 못하고 어련히 알아서 소식 전할까 싶어 기다렸더니만 피임을 다 하고 있고. 아휴, 너희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아이 가지면 더 고생한다. 내 말이 틀린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먼저 아이를 낳아본 선배잖아. 나이 들어서 아이 낳으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몸 다 망가져. 거기다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돈이야 앞으로 계속 벌 건데 뭐가 문제야? 응? 그러니까 이참에 2세 계획 한번 잘 세워봐. 알겠지? 나 우리 아들한테는 따로 말 안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이야기해라. 응? 그리고 이것 좀 먹어. 이게 여자 몸에 그렇게 좋대. 앞으로 너 밥 먹으러 오면 내가 좋은 거 챙겨줄 테니까 몸 건강하게 관리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줘야 한다. 겨우 어머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듯 했는데 손주 소식을 바라시며 부담 주시니 저는 다시 사이가 틀어질까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세 계획은 부부의 몫인데 옆에서 이렇게 참견하시니 정말 난감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의 일을 남편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본인은 언제 가져도 상관없다며 제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의견을 존중해주면 뭐하나요? 늦게 가질 계획이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그 뒤에 따라온 후폭풍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세 계획도 얼떨결에 에라 모르겠다. 그래, 젊을 때 갖자고 생각하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노력했는데 말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자궁 상태가 약해서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셨어요. 아이고, 이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나이 들어서 아이 갖는 거 힘들다고 했지? 내가 이야기 안 했으면 너희 이런 상태인 거 몰랐을 것이고 천하태평하게 있다가 더 힘들어졌을 거 아니야. 내가 말해서 임신하도록 부추긴 게 다행이지. 너희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네, 그럼요, 어머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어머님 말씀 아니었으면 아이 갖기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착상 잘 됐고 임신됐으니 몸조리 잘해서 손자 얼굴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래, 그래. 몸조리 잘하고 태교가 중요하니까 당분간 일은 좀 쉬면서 지내는 게 어때? 엄마가 편해야 애도 건강하게 잘 자랄 거 아니야. 네, 안 그래도 작업 들어오는 거 잠깐 쉬면서 안정 좀 취하려고요. 그럼 그래야지. 잘 생각했다. 집에서 좀 쉬면서 무료할 때는 중간중간 나와서 가게 일 좀 도와주면 되겠네. 산모가 너무 퍼질러 있어도 그게 또 안 좋다네. 한두 시간 움직이는 게 도움 될 거야. 이왕이면 우리 가게 일 도와주면서 움직이면 더 좋지 뭐. 네? 가게 일이요? 엄마, 이 사람 지금 안정 취해야 하는데 무슨 가게 일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어머머? 야, 쉬엄쉬엄 하면 할 수 있지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임신해서 몸조리 한다고 집에만 내내 있으란 법 있니? 그러면 되레 더 안 좋은 거야. 몸을 좀 움직이고 그래야 아이랑 임산부에게도 좋은 거고. 나도 아이 낳아본 선배로서 다 안다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임신해서도 가끔 몸 움직여 가게를 도와줄 수 있다며 이야기하셨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야, 유난 떨지 마. 누구네 안 낳아봤나. 임신했다고 마냥 쉬면 안 돼. 오히려 그러면 아이한테 더 안 좋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움직이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니까 괜찮아. 너는 네 마누라 적당히 좀 싸고 돌아라. 어렵게 임신해서 몸조심해야 하는 며느리를 일 시킬 궁리하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참 야속하고 미웠지만 어느 정도 장단 맞춰주고 남편 뒤에 숨어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남편 역시 힘들면 본인이 나서서 뭐라고 할 테니 괜히 가서 일 도와주지 말고 되도록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몸살이며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러다 종종 시어머니와 신우께서 연락하시어 언제 일 도우러 올 거냐고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제가 일 도와드리면 좋은데 요즘 몸이 좀 예민해서요. 병원에서 조심하라는 말도 듣기도 했고 더군다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괜히 몸조리 잘못했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바쁘신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이고, 아주 상전납셨네. 상전납셨어. 대한민국에서 애는 너 혼자만 낳았다니?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그거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 아유, 됐다 그래. 몸조리 열심히 해라. 시어머니는 저번처럼 또 삐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양보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기 때문에 몸을 조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게 일은 도와드리지 않으려 했죠. 그렇게 어머니와 신우의 눈칫밥을 먹으며 어렵게 임신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는 일을 좀 더 쉬기로 했습니다. 이전부터 쭉 일을 주던 회사 여러 군데 대표님들이 다들 이해해 주셔서 더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서 육아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 주셨으면 준비라도 좀 했을 텐데. 너는 말을 참 희한하게 한다. 내가 못 올 때 왔냐? 응? 내가 내 손주 얼굴도 보러 못 오냐? 꼭 무슨 못 올 곳 온 것처럼. 아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쭤본 거였어요.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겸사겸사 너한테 할 말도 있어서 좀 왔다. 저는 어머니와 신우에게 드릴 과일과 차를 급하게 준비하였고 어머니는 손주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과일을 내오자 어머니는 손주를 보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기로는 너한테 일 맡기는 회사에다가 육아 때문에 잠깐 일을 안 할 거라고 했다던데. 맞냐? 네. 어차피 저는 거기에 계약된 것도 아니었고 워낙 오래 일을 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저는 제 선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여서요. 다행히 그쪽 업체에서도 알겠다고 했고요.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엄마가 옆에 더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게 육아휴직 뭐 그런 개념인 거잖아. 말을 어렵게. 언제까지 육아휴직 냈냐? 한동안 그럼 너 그 일 안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뭐 한동안 작업 안 해요. 거래처 대표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 언제든 일하겠다고 말만 하면 다시 일 같이 하자고 해서 우선 반년 정도로 잡았고 그 이후는 조금 더 고려해 보려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슬슬 나이도 먹어가고 전처럼 식당 운영하기 어려워서 말이야. 체력적으로 한계도 있고 해서 네 신우한테 가게 넘겼다. 앞으로 신우가 맡아서 가게 운영할 건데 네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가게 손님이 많지 않니? 그러니까 일손이 여러모로 필요하고 아이 돌보면서 집에서 쉬는 네가 좀 나와서 같이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다고 매일 나와서 계속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나와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야. 안 그래도 아이 돌보느라 힘들 텐데 어려운 일 시키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그럼 내 말 이해한 거로 생각하고 내일부터 조금씩 도와주는 거로 할게. 그래, 옳게. 내가 엄마한테 경영 관련해서 이어받을 게 많아. 그래서 카운터나 뭐 전반적인 관리에 조금 신경을 못 쓰게 생겼거든. 거래처 사장님들도 만나봐야 하고. 그러니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옳기가 봐준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 힘든 일 절대 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몇 시간만 좀 카운터 봐주면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나도 애 낳고 다 키워본 사람이야.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느닷없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고작 저거라니. 듣고 있던 저는 참 어이없었습니다. 손주 얼굴 보러 온 건 다 핑계고 가게 봐달라는 말 전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한테 두 사람이 저리 말하는데 제가 거절이라도 했다간 당장 난리칠 게 뻔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선 시끄러운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 돌보느라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서 퀭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귀찮았습니다. 우선 알겠다고 하고 둘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 역시 어이없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 임신 기간에도 가게 일 안 도와드려서 엄마랑 누나 잔뜩 뿔나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거절하면 당신 괜찮을까? 마음 먹고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킬 것 같은데 그냥 누나 말대로 어려운 일 아니니까 가서 중간중간 카운터 조금만 보는 척하고 들어와. 차라리 그게 낫지. 괜히 나중에 욕먹는 것보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맞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간에서 여러 번 제 편을 들어줬고 저 대신 싸워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남편을 휘둘려서 착했던 아들이 이상해졌다, 버릇 없어졌다는 둥 모든 원인은 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욕을 먹게 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그냥 제가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는 척을 했어요. 하루에 2~3시간 정도 카운터를 봐드렸는데 처음에는 고마워하시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런데 사람이 참 안일해진다고 나중에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맡기는 시간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거기다 주말까지 저를 불러내서 가게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게 일을 도와드리러 들어갔는데 어머니와 신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디 계시나 두리번거리다가 뒤쪽 주방에서 말소리가 들려 가보니 어머니와 신우가 쌓아져 있는 재료를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엄마, 우리 오늘은 거기 놀러 가볼까? 내가 저번에 말한 경치 좋다는 데 있잖아. 엄마가 괜찮을 것 같다고 했던데. 정말? 나야 가면 너무너무 좋지. 거기 사진도 잘 나온다니까 가서 예쁘게 찍으면 되겠네. 아우 참, 근처에 유명한 맛집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가서 우리 배 터지게 만난 것도 먹고 오자. 만난 거든 뭐든 다 좋지. 일 잘 도와주는 호구 올케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덕이야? 올케 아니었으면 엄마랑 나랑 이런 여유 꿈도 못 꿨을 텐데. 올케 덕에 엄마랑 나랑 맨날 이렇게 놀러 다니잖아. 거기다 엄마는 주말에 이런 여유 상상도 못했고. 아유, 그러니까 엄마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지 뭐. 가게 일도 귀찮고 힘든데 저렇게 카운터 봐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나머지는 식당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점점 봐주는 시간도 더 확 늘려버리고 애도 어느 정도 크면 힘든 일 맡겨버려. 너 힘든 일 하지 말고. 안 그래도 말끝마다 자기는 프리랜서인지 프린터기인지 뭔지라서 시간 제약도 없다, 눈치 안 보고 일한다, 돈 잘 번다 노래를 불러대서 꼴 보기 싫었는데 누군 프리랜서인지 프린터기인지 하면서 룰을 알아 돈 벌고 누군 이깟 식당에 박혀서 일만 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나도 좀 폼나게 살아보고 싶구먼. 맞아, 그깟 프리랜서가 뭐라고 잘난 척하는지 재수없더라.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왜 해? 옳게 있는데. 아주 애만 커봐라. 작정하고 부려먹을 거니까. 아주 잘난 체 하는 그깟 프리랜서 일 관두게 하고 식당 일 부려먹어야겠어. 둘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게 일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어받고 준비한다고 바쁜 게 아니라 놀러 다니느라 바쁜 거였다니. 거기다 저를 완전 호구 취급하는 둘의 대화가 제 꼭지를 돌게 했죠. 안 그래도 육아하느라 힘든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다 제대로 엿을 한번 먹이고 싶었어요. 나갔다 온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모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직원들에게 오늘 하루 쉰다고 이야기했고 가게 문은 닫지도 않은 채 불을 다 켜둔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아이 돌보며 편히 쉬고 있는데 늦은 저녁쯤 시어머니와 신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게 일하는 사람은 어디 가고 넌 왜 여기 이러고 있냔 말이야? 게다가 전기 아깝게 가게 불을 다 켜놓고 심지어 문도 안 잠그고 와? 넌 미쳤어? 제정신이야? 우리 없다고 가게를 이딴 식으로 보면 어쩌자는 거야? 내 말이 옳게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말 장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애 낳더니 머리가 나빠진 거야? 주말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데 오늘 매출 구멍 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 애를 낳았더니 머리도 나빠지고 개념도 상실했네요. 주말 장사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게 다 맡겨놓고 어딜 다녀오세요? 두 분도 저랑 같은 바보 아닌가요? 주말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몰리고 제일 바쁜 거 아시면서 놀러 갔다 오신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두 시간만 봐달라고 하시더니 시간은 점점 늘어갔죠. 아마 제가 계속 봐드리니까 편했을 거예요. 가게 잘 봐주는 호구 덕분에 두 분은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호구가요, 두 분이 짜고서 속인 걸 알게 되면요, 더는 호구짓을 하지 않아요. 왜냐?
알면서도 휘둘릴 바보 천지는 아니거든요. 뭐야? 너 혹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니? 그럼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좀 더 할게요. 저 일 다닐 때도 제 점심시간 줄여가면서 식당 일 도와드렸어요. 솔직히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퍼즐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엄연히 제 직장이 있고 근무하는 중이었잖아요.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밥도 맘 편히 못 먹으면서 일하면 어떤지 아세요? 그래도 전 참고 어머님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적어도 언젠가는 이런 제 마음 알아주시겠지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어렵게 임신한 며느리에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질 않나, 아이 낳고 몸조리하면서 육아하는 사람한테 가게 일을 맡기질 않나. 두 분이 살판나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아이 보랴 가게 보랴 온종일 정신없이 힘들게 보냈다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 본인 딸인 신우가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이러고 사는 거 우리 엄마가 아시면 당장 이혼시키실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거지 같은 대우를 참고 살아야 하냐고요. 그동안은 어머님 형님과 분란 생기지 않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참고 또 참았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사람이 계속 참고 넘어가 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저도 성질 부릴 줄 알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사랑하는 남편 봐서 참고 이해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두 분 너무하시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가게 일 절대 부탁하지 마세요. 정 부탁해야겠거든. 저 무임금으로 일 못해요. 월급 한 500만 원 주시면 봐드릴게요. 돈 안 주시면 저 단 1시간도 못 봐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이게 지금 미쳤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씨부름거리는 거야? 500만 원이 어디 개 이름인 줄 알아? 뚫린 입이라고 이게 쉽게 말하고 있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에게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옆에 있던 신우도 어머님과 함께 합세하여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고 서둘러 제게서 어머니와 신우를 떨어뜨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손 안 놔! 이게 지금 날 열받게 하잖아.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사람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분명 엄마랑 누나가 둘이서 이 사람한테 실수했겠지. 내가 안 그래도 이상했어.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마누라 편드는 거야? 이 자식이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마누라한테 빠져서 가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야! 내가 네 누나고 엄마는 너 낳아준 사람이야. 어디서 큰 소리야? 그만 좀 해! 지금 그런 거 따져서 뭐해?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엄마랑 누나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지 눈에 뻔해. 그동안 선을 넘는 행동에도 이 사람이 말려서 참은 거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란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엄마랑 누나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이젠 내가 못 참아. 아무리 그래도 둘이서 한 사람 몰아붙이며 머리채 잡고 이게 뭐야. 엄마하고 누나한테 정말 실망했어.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도 앞으로 엄마랑 누나 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연 끊고 지내는 게 훨씬 낫겠어. 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너 지금 부모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천륜을 끊겠다는 거야,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둘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나랑 이 사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더 이상 대화도 안 통하고 두 사람이랑은 할 말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얼른 나가라고! 남편은 어머니와 신우를 내쫓듯이 밖으로 몰아냈고 문을 닫고 들어와
제 앞에 무릎 꿇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부족한 엄마와 누나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하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랑 누나 문제로 아버지랑 나랑 속 많이 썩었거든. 앞으로 당신이 싫다고 하면 엄마랑 누나 안 보고 살아도 돼. 내가 그렇게 할 거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버님에게 전하며 어머니와 신우를 보고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둘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어머니와 신우 모두 아버님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로서, 이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너한테 신경 못 써주고 그동안 네 시엄이랑 신우가 너한테 못된 짓을 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아무래도 네 남편이 걱정돼서 말하지 못한 것 같구나. 혹여 말 잘못 전하면 저 사람과 딸이 너에 대한 미움으로 더 못 살게 괴롭힐까 봐 그랬겠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 알게 됐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고 이 사람하고 저놈의 계집애 아주 제대로 혼내줬으니까 2번 다시는 너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만약 또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는 저한테 연신 사과를 하시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희 부부를 들들 볶을 게 뻔하니 아예 재산을 다 저희 부부한테 남겨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미리 유언장까지 작성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남은 시어머니 집 빼고는 남은 재산은 다 저희 부부한테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네 시어머니는 너희가 알아서 용돈 챙겨줘. 너희들이 쥐고 있는 힘이 있어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가게 소유권도 다 며느리한테 줄 거니까 딸아이도 함부로 못할 거고. 아빠, 지금 이거 감정적인 거 알죠? 화가 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가게까지 주는 게 어딨어요. 그래도 제가 아빠 딸인데. 시끄러워 이놈아. 내가 아주 너랑 너희 엄마 때문에 얼굴을 못 들겠어. 알아?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엄마 쏙 빼닮아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더니 내가 그랬지. 마음씨 곱게 쓰지 않으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앞으로 내 며느리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당신한테 돌아가는 거 1원 한 장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안 뭐하고 있어. 얼른 사과 안 해. 예,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부디 내 잘못을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잘해줄게. 내가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옳게.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호구라고 생각하고 괴롭힌 것도 미안해. 나도 너무 못나게 굴었어. 미안해. 아버님의 호통으로 어머님과 신우는 마지못해 제게 사과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전하는 사과는 아니겠지만 저를 위해 이렇게 나서주시는 아버님께 감사해서 전 그 사과를 받아줬죠. 사실 사과를 주고받고 이야기는 잘 마무리했다만 지금은 명절이나 집안에 있는 큰 행사 때 빼고는 시댁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자고 했어요. 자기도 그런 일 겪으면서
누나와 엄마한테 실망했다나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희 부부를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무 길게 끌지 말고 빨리 마음을 풀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함께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우리 가족의 일상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